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시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고령화는 사회적 부담으로만 이야기되지만 최근에는 액티브 시니어, 즉 경제적 능력과 소비력을 가진 새로운 노인 세대가 등장하며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 개혁부터 일자리, 돌봄, 평생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되는 정책들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부 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인상. 첫 번째 주제는 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노후 소득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5년에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바로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올해 월 최대 34만 4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죠. 정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월 4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생활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초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소득의 9%였던 보험료율을 8년간 점진적으로 올려 13%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소득 대체율, 즉 은퇴 후 연금이 실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3%로 상향됩니다. 그 결과 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약 15년 늦춰져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지만 내가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점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일본이나 독일 등도 보험료율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늦게 출발했지만 이제서야 지속 가능한 연금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셈입니다. 2부 노인 일자리와 고령자 친화 기업. 두 번째 주제는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0만 개 수준이었는데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증가한 것이죠. 일자리 유형 다양화. 과거에는 단순 노동이나 공공 근로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형 환경 정비, 안전지도 같은 사회봉사형, 사회서비스형 돌봄, 교육, 복지 등 사회적 가치 창출형, 경력형 전문 일자리 은퇴한 교사, 회계사, 간호사 등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 활동. 특히 세 번째, 경력형 일자리는 노인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 기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 기업 제도. 또한 정부는 고령자 친화 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만 약 23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예 시니어 고용지원센터를 열어 60세 이상 어르신의 민간 취업을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3부 돌봄과 장기요양 서비스. 세 번째는 돌봄과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가장 큰 불안은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 정부는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간병,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집에서 병원 진료와 재활치료, 생활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개편.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있습니다. 즉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돌봄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일본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했는데 한국도 이제 비슷한 체계를 갖추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부 평생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네 번째는 평생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간 35만 원을 지급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노인은 이제 단순히 쉬는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세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외국어, 문화예술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특히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강조됩니다. 모바일 뱅킹, 전자상거래, 유튜브, 카카오톡, 정부 민원 서비스까지. 이제는 생활 전반이 디지털로 움직이기 때문에 디지털 문맹을 해소하는 것이 곧 노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70대 스마트폰 보유율이 70%를 넘었고 유튜브 이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 시니어라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부 사회안전망과 인권 강화.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과 인권 강화 정책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을 6.42% 상향하면서 더 많은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인권 강화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독거노인 안전망 확충, 인권보호 유공자 포상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노인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존엄한 노후 보장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노인 대책은 크게 5가지입니다. 연금 안정성과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령자 친화기업, 지역 맞춤형 돌봄과 장기요양 서비스, 평생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사회안전망과 인권 강화. 이 5가지 축은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니라 노인을 사회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 변화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